안녕하세요. 부자토끼입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기회를 엿보고 부동산을 사야겠다고 결심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날씨도 좋아지고 여기저기 임장 다니기 좋아지고 있는데요. 입지 분석도 하고 그 동네 맛집을 뿌시며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가격대의 아파트 중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취득하고 싶은 건 모든 사람들의 염원일 겁니다. 가고 싶은 동네에 내가 사기에는 좀 비싸긴 하지만 조금만 내려오면 될 것 같은 아파트 근처 부동산에 급매가 나오면 연락 달라고 연락처도 남기고 그러시나요? 분명 나는 이 정도 가격 선이면 살 수 있겠다 했던 금액으로 아파트 실거래가가 찍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어라? 나는 이 가격에 물건 나왔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말이죠. 네이버에 나와 있는 최저가는 급매가 아닙니다. 네이버 부동산 가격만 믿고 급매를 생각하신다면 절대 안 됩니다. 네이버나 현재 부동산에 있는 매물들보다 최소 5천 정도 저렴한 사정 있는 급매물은 연락 달라고 했는데도 연락은 오지 않고 방문해서 물어보면 지금 그런 매물은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실거래가에는 찍혀 있단 말이죠. 도대체 내가 원하는 이런 급매는 누가 사가는 걸까? 누가 사가니까 실거래가 찍히는 거긴 한데 말이죠. 저는 급매를 기다리다가 놓쳐본 경험도 있고요. 중개사 지인분을 알게 되면서 급매 연락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 물건 엄청 괜찮은데 너 살래? 라고 급매를 권유받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양쪽을 다 경험해보니 어떤 사람이 급매를 잡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급매 잡는 법 지금 공개합니다. 일단 호가보다는 당연히 실거래가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가 만족한 가격에 성사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접속해서 좌측 상단에 매물 버튼을 눌러줍니다. 원하는 아파트 단지를 누르시고 시세 실거래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평형 타입을 선택합니다. 저는 잠실 리센츠의 109A 타입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한가와 하한가가 나오죠. 이를 통해 원하는 평수와 타입이 최근에 얼마에 거래되고 있고 원하는 층은 얼마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감을 잡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현재 시세를 파악해 봐야 하는데요. 109A 타입에 관심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동일 매물 묻기를 눌러줍니다. 같은 물건을 여러 부동산에 내놓으니까요. 이걸 누르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급매를 잡는 세팅은 끝났습니다. 아파트 급매는 일단 매물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 물건을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많이 내놓으면 이렇게 매물 아래에 중개사 몇 곳이라고 뜨는데요. 리센츠 207동 고층 24억 물건이 중개사 15곳으로 많이도 내놓으셨습니다. 이런 물건의 경우 집주인의 사정상 급하게 내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격을 내린 물건도 급매의 가능성이 큽니다. 리센츠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5천만 원을 올린 매물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격을 바꾼 경우에는 이렇게 변동 내역이라고 파란색 아래에 화살표로 뜨면 가격을 낮췄다는 말이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최저가 기준으로 정렬한다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제일 싼 매물이 최저가는 아닙니다. 로얄동과 층수 대비 가격을 볼 수 있어야 진짜 급매를 잘 잡을 수 있죠. 저는 모르는 동네라서 인터넷만 봐서는 어디가 좋은 층이고 어디가 좋은 동인지 모르겠어요. 한다면 내가 원하는 단지를 취급하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거기에 방문을 하셔서 로얄동과 로얄층을 한번 물어보세요. 같은 동이어도 당연히 가격이 다 다르고요. 일조권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릅니다. 동 방향에 따라서도 다 가격이 다르고요. 여러분이 직접 가셔서 아파트 단지를 걷다 보면 어디가 좋은 동이고 어디가 안 좋은 동인지 알게 됩니다. 온라인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그 유명한 잠실 리센츠 기준으로 원하는 평형대에 109A 제곱으로 한번 가볼게요. 높은 가격순으로 보면 대충 어디가 좋은 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리센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한강변 쪽에 이제 고층인 경우에는 한강뷰가 나오겠죠. 이런 경우에는 제일 비쌀 걸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109A 평형대 물건의 경우에는 209동, 211동, 215동 정도가 비싼 금액대에 거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완전 끝쪽이라서 여기랑도 거리가 있고
상가 같은 인프라도 애매한데 저층이라서 뷰도 안 나오는 곳이 가장 저렴할 것입니다. 201동 쪽이나 261동 쪽 저층 라인이 저렴한 매물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센츠의 경우 중앙에 초중고를 다 끼고 있는 아주 입지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앞쪽 라인에 있는 동수도 가격대 방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적인 아파트는 저렇게 안에 초중고를 다 품고 있지는 않죠. 대부분 그냥 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측으로 들어와 있어서 다른 주변 동에 의해 일조권이 좀 제한받거나 일조량이 적어지는 경우에도 가격이 낮게 형성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네이버 부동산 모바일 버전에서 아파트 단지를 치시면 알림 설정 종 모양이 있어요. 이걸 누르셔서 원하시는 거래 유형, 저는 매매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관심 별 모양을 누르시면 새로운 매물이 등록될 경우 핸드폰으로 원하는 면적과 동이 나왔을 때 알려줍니다. 온라인으로 금매 찾는 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찐 금매는 온라인에서는 안 보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님들이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은데요. 온라인 금매 시세를 조사한 걸 바탕으로 내가 내어줄 수 있는 매수가를 정해서 부동산과 컨택해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금매 내놔요. 이렇게 하시면 아유 뭘 모르는 사람이네 하고 중개사님이 무시할 확률이 높습니다. 금매를 잡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친한 중개사님한테 스벅커피를 한 잔 때리면서 물어봤습니다. 진짜 금매물은 누구에게 먼저 소개를 하는지요? 일단 첫 번째, 진짜 좋은 물건이다 하면 본인들이나 가족들이 현금적인 여유와 명의가 있다면 본인들이 삽니다. 이건 팩트예요. 자기가 살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은 물건이니까 사겠죠. 근데 대부분 부동산을 좀 하셨던 복덕방 중개사분들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까지 꽉꽉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다음 후보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첫 번째, 진짜로 살 것 같은 사람한테 흘러갑니다. 중개라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간만 보는 매수인들한테는 얘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친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친한 사람한테 흘러갑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합니다. 역시 안면이 있고 친하거나 소중한 사람에게 찐매물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세 번째, 친한 사람도 생각이 없다 한다면 수수료를 더 주는 사람한테 매물이 넘어갑니다. 당연한 거죠. 하락장에 굳이 수수료까지 더 줄 필요는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은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금매는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 금매를 잡아서 주는 사람과 친한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복비를 좀 더 챙겨줄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금매는 집주인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많이 떨어진 급금매일 건데 그런 물건은 자주 안 나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입지와 특히 상급지 같은 경우 대부분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안정적인 사람들이 몰려 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온라인으로 절대 안 보이는 금매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을 명확하게 알리고요. 그 가격이 오면 바로 사겠다고 진짜 살 것 같은 느낌을 주셔야 합니다. 그냥 금매 나오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이제 연락 오는 거 기다리면 되겠다 생각하신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간보는 매수자로 분류되어 연락이 절대 안 올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생각보다 인간은 단순합니다. 중개사님과 친해지시면 되는데요. 특히 본인이 마음에 드는 단지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중개사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여러 번 방문을 하시면서 간단한 커피나 치킨 이모티콘을 보내주며 챙겨주면 분명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친밀감을 느끼게 되죠. 여러 번 방문하면서 이 집을 꼭 사겠다는 강렬한 의지와 약간의 사연을 흘려주는 센스, 감성 어필이죠. 이런 걸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공 보수는 흡족하게 챙겨준다입니다. 부동산이 찐 금매를 누구한테나 팔던 사실 부동산 입장에서는 수수료 상한은 동일합니다. 근데 내가 더 준다면 여러분 같아도 더 준다는 사람한테 매물을 넘기겠죠? 복비 아끼려 하지 말고 돈 1,000만 원 더 주고 3,000, 5,000 더 싸게 주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금매가 나한테 옵니다. 여러분이 금매를 잡기 위해선 일단 현금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매는 너도 나도 야나도 다 사고 싶어 하는데 돈이 전세나 다른 곳에 묶여있는 상태라면 바로 살 수가 없게 되고 다른 준비된 사람이 낚아챕니다. 금매물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실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누구보다 좋은 기회를 잡아 나중에는 내가 그러길 정말 잘했지 하면서 웃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